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은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회협회는 사단법인인 거예요. 네. 돈이 없어도 돼. 재단법인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법인은 재단법인이야. 삼성복지, 뭐 LG 이런 데는 재단법인인 거죠. 그런데 이 공동모금에는 뭐가 메인이에요? 사람보다는 돈, 모금액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중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한다. 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주무부처가 누구예요? 주 담당이 행안부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행안부. 보건복지부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봉사 나오면 행안부. 어제 얘기했잖아요. 1365. 1365 누가 관리해요? 행안부에서 담당해요. 왜 1365인지 아시죠? 1년 365일 하라 그래서 1365예요. 그래서 1365는 행안부에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보건복지부는 무슨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원봉사? VMS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가부는 뭐 가지고 있어요? 두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부처마다 자원봉사를 관리하는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어느 부처예요? 행안부에서 만든 거예요. 행안부. 그래서 자원봉사는 행안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원칙 무보수성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자발성 수수료해야 돼요. 공익성 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영리성 영리를 추구하는 일은 안 돼요. 비정파성 정당 하나의 정당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비종파성 어떤 종교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정파 비종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지문 하나가 뭐가 나왔었지? 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정답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맞지요? 자원봉사 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거고 자원봉사 센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비정파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이제 주어가 나오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뭐예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도 기억합시다. 누구예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우리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자원봉사의 날 12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한국자원봉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인가예요. 행안부 인가. 행정안전부잖아요 얘가. 그래서 행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도 상당히 많이 다루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상 요 교재에 있는 정도로 하면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신건강도 복지부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맞죠? 네. 그 다음에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우리 실태조사는 다 3년인데 하나가 아닌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유일하게 실태조사인데 3년이 아닌 게 얘예요. 그래서 5년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한다. 그리고 정신건강 뭐 하고 정신요양 설치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다. 정신요양원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다. 정신재활시설은 그 다음 장에 보면 뭐예요? 시군구청장의 신고예요. 근데 정신요양원은 뭐다? 시군구의 허가사항이다. 이게 제일 센 거죠. 허가가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허가사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인가, 신고 요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가 제일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신고는 가장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분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되고 이 법에 따른 입원의 종류는 자의, 동의, 그 다음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 특별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마지막 9장입니다. 9장. 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판례 나오죠. 우리가 작년에 시험 누가 봤었죠? 작년에 판례 안 나왔었죠? 네, 그럼 올해 판례 나와요. 이게 판례는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경련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들 판례가 나온다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자, 판례가 나온다 그러면 주요 결정 사례 볼게요. 판례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판례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가면 되는데, 판례는 대부분은 사회보험이 판례로 나와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공공구조는 우리가 돈을 내서 받는 게 아니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막 이게 고소하고 신고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회보험은 우리가 돈을 내서 권리성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거 못 받아? 왜 이거는 이렇게 나이 제한 더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막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리는 판례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 판례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그 조항이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 그 제도가. 그러면 그때 합헌으로 나온 거예요? 위헌으로 나온 거예요? 합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없어. 그럼 그때 당시 뭔지 몰라도 위헌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거가 핵심이에요. 그것만 하고 여러분 이제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결정하면 돼요. 자, 1번. 첫 번째 보면 국민연금법상 병급 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 중복급여의 조정. 중복급여 했을 때 조정하잖아요. 다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으면 이거를 다 주지 않고 어때요? 조정해서 주잖아요. 이거는 합헌일까요? 위헌일까요? 합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된 거예요. 제대군인 가산점 저도는 여성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과 공무원 단임권을 침해함. 이건 뭐예요? 침해한대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거는 나 처음 봤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제도가 지금 남아있으면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된 거고, 이건 침해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의 강제 징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죠. 국민연금 지금 강제 아니에요? 아니 강제예요.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해요. 기억합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18세 이상인데 국민연금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야 돼.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자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 징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가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제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이게 위헌이라고 누가 했어요. 그래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거리를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침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령 제한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금을 실시하지 않죠 지금? 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관한 규정은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걸 지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규정 내용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는 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자산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급여 신청자와 평등권을 어떻게 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산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고 있어요. 강제 징수하도록 한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거예요? 침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이게 우리가 법의 용어는 두렵잖아요. 합헌인지 위헌인지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읽어보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합헌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라진 거는 위헌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사라진 건 거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걸 왜 공부하냐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합헌 처리된 거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은 위헌 처리가 돼야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무조건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제론에서 판례는 보너스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